안녕하세요. 12월 13일 화요일 국일제지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큰 폭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죠. 그곳에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용 물량, 신용이 이제 40%로 되어져 있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신용이 허용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국일제지 신용 물량은 대단히 증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200만 주 정도까지의 신용이 이곳을 보게 된다면 지난 10월 6일에는 206만 주로서 최저의 신용 잔고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380만 주 대략 180만 주까지의 신용이 늘어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이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상황이겠죠. 그때는 신규 신용 잔고가 신규 신용이 445만 주, 상환이 425만 주, 이렇게 20만 주가 늘었고 이 길 190만 주의 새로운 신용 물량이 더 추매를 했던 부분이 있죠. 상환은 117만 주에서 신용 잔고가 73만 주가 늘었습니다. 이 신용잔고의 데이터는 3거래일이죠. 3일째 주식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2일이다라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의 신용 매매에 대한 것입니다. 상환이 122만 주에서 40만 주. 물론 어제 월요일에도 신용 상환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매매에 프로그램 최근에 50몇만 주 프로그램 매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길 월요일 어제죠.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와 합작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신용 물량은 투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일제지의 2,400원 이하 부분 현재가 2,480원을 가격이 결정되고 있죠. 현재 요 가격 2,405원 정도가 100억 원에 해당하는 리픽싱 최저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2,400원 이하에서는 최저 리픽싱 가격도 되고요. 그리고서 프로그램 매매에 어느 정도의 끝이 보이지 않는가. 현재는 219만 주의 외국인 보유 물량 1.72%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허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서 대차 물량으로 채워진 물량이 이곳에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외국인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롤링을 할 그러한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되는 롤링할 그러한 물량이 현재 외국인 보유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오늘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매수가 4,000주가 되고요. 오전 10시경만 하더라도 전체 거래량의 60%가 프로그램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현상이 국일제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6나노미터의 티타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그래핀 증착 이런 부분 이제 대단히 큰 호재성 기사가 단 하루 만에 이 프로그램 또는 신용 물량으로 얼룩이 져서 급등하기 직전의 가격까지 2,300원대까지 현재 도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물량과 프로그램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16만 5천 주, 프로그램 매수가 16만 7천 주니까 대략 프로그램 매매에 임한 것이 34만 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100만 주, 99만 주, 100만 주, 나머지 물량은 이곳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 키움증권의 40만 주가 매도에 해당합니다. 이 물량은 바로 이곳에서 보여지는 신용 물량, 최근에 신규 80만 주, 190만 주, 440만 주에 해당하는 이 신규 물량, 아직도 이렇게 어제는 상환이 더 많았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신규 신용 물량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서 당분간은 신용 물량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신용 물량의 프로그램 매매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치겠죠. 누르게 되면은 신용 물량은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하방으로 열려져 있겠고, 이제 우리는 2,300원대, 2,400원 초, 2,300원대 또는 2,300원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밑에는 주섬주섬 단기적인 최소 6개월 이후를 보면서 저점 매수 공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9일째지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의 그래핀 랩이 있죠. 같은 대면적 그래핀 하는 기업. 이것도 이제 대단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을 대단히 준비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 TSMC가 잠재 고객이 되는 반도체 수요를 높일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핀 기반의 노광 장비에 필요한 EUV 펠리클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파우더향 그리고 CVD 그래핀 모두 다가 하는 기업인데 여전히 저의 생각은 비전사 대면적의 9일 그래핀보다는 그래핀 랩의 그래핀 생산 품질 여러 가지는 제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핀 생산 양산화가 시작이 되고 균등 손상에서 품질이라든지 강도 등 여러 가지 flexibility, 연신성, stretchability 등등의 그래핀 품질에 대해서 동등선에서 비교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차이점을 알게 되겠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는 티타늄 기반의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 9일 그래핀의 그러한 제품이 저는 훨씬 더 우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UV 펠리클 또한 이곳에 적용되는 그래핀의 베이스인 그러한 그래핀 소재로서는 역시나 9일 그래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 장악력도 저는 충분하다. 다만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느 기업이 더욱더 좋은 품질에 적용 가능한가, 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는 여전히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기사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죠. ASML의 장비 부스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한 달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의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ASML은 7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에 필수인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슈퍼 의릴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 EUV 장비의 수요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가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돼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핀을 원료로 5나노미터 이하 EUV 펠리클 제조 기술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사 그래핀 랩이 주인공인데요.
지난 5일 권영덕 그래핀랩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실리콘을 재료로 만들던 펠리클을 그래핀 소재로 대체하게 됐다. 그래핀으로 만든 펠리클은 ASML 장비를 사용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수요를 끌어올려줄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핀랩이 상장을 하면서 그래핀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국일 재지든 국일 그래핀이든 간에 모두 다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그래핀랩이 코스닥에 상장하기를 진심으로 사실은 저는 바랍니다. 펠리클은 대기 중 분자나 오염으로부터 포톤 마스크 표면을 보호하는 나노 단위의 방막이 있고요. 5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필수로 사용이 되며 요 펠리클 하나도 2,500만원,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펠리클은 대부분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핀랩이 그래핀을 소재로 한 펠리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사용하는 EUV 장비는 광원이 거울에 반사돼 웨이퍼의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사 과정에서 광원이 펠리클을 통과하게 되고 실리콘 펠리클은 빛이 투과하는 과정에서 광원 손실이 크고 고온에 노출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EUV 광원은 파장이 13.5나노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 쉽게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펠리클을 얇게 구현을 하고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때 효과적인 소재가 그래핀이라는 것이 권용덕 대표의 설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이제 모든 반도체 또는 펠리클 등등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하는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고온에서의 실리콘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특성 때문에 늘 파손의 우려가 있고 또 다른 펠리클 재료인 CNT 공정은 수소와 만날 경우에 화학 반응에 의한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실리콘과 탄소, 나노튜브 소재 모두 수율을 양품에 생산하는 데의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핀랩은 투과도 내열성이 높은 그래핀이 펠리클 소재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흑연을 원료로 한 그래핀은 두께가 0.2나노미터에 불과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얇고 투명하고 그리고 유연성 또는 연신성도 대단히 우수한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권영덕 대표는 그래핀 펠리클 양산에 최종 성공을 하면 반도체 대기업들이 확보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안정적인 수율 확보는 파운드리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핀 펠리클이 초미세 공정의 미래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핀랩 기업은 지난 9월 그래핀층 두께 조절 기술 개발을 마치고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EUV 펠리클 투과율 검사에서 89%를 웃도는 투과율을 보였다. 최근 특허 등록한 오존 가스를 이용한 펠리클 소재형 그래핀 방막의 제조 방법으로 그래핀 두께 제어 기술도 확보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펠리클 시장은 2014년 약 1조 원 규모, 아직은 크지는 않죠. 국일 그래핀은 현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래핀 반도체만 하더라도 500조 원의 시장 규모입니다. 독보적으로 또 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전사공정의 기업 측은 현재 그래핀랩 정도, 또 물론 그래핀랩도 이렇게 직성장을 하는데 금속 기반은 아닌 것 같고 저온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정량적인 그러한 온도도 나와 있지 않고 열에 두 기업 모두 다가 발전성은 있지만 저는 훨씬 더 국일 그래핀 쪽에 한번
기대를 모으고요. 어쨌든 그래핀랩의 이제 상장 또 코스닥 상장이 되면서 양산화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재편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1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국일제지는 2370원, 또다시 프로그램은 국일제재 프로그램은 여전히 17,000주를 또 순매도하는 상황입니다. 딜이 눌러대고 있죠. 그러면서 신용 물량이 투매로 이어지고 있고 또 공매도도 합작권으로 움직이게 있고 세 주체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프로그램과 신용 물량의 투매 그리고 공매 세력 함께 콜라보를 형성하면서 이제 일주일 전에 국일 그래피 내에서 어떤 언론화를 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은 더욱더 위축이 된다라면 신용 물량의 투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의 롤링 그리고 공매 세력에 의해서 주가는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역시 13,000주를 2,365원에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던지고 있었죠. 이곳에 빠지면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벌써 프로그램 매도는 31,000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가 가면서 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를 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또 신용 물량은 어느 정도가 또 줄어들지. 물론 이제 내일의 신용 물량은 어제 월요일 물량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량을 보여주겠죠. 현재는 이러한 상황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따라서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님들은 소신껏 저점 매수하시는 것이 옳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큰 문제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새 주체들 신용 매매, 신용의 투매,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공매 세력 이렇게 세 주체들 요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는 하방으로 열려진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또다시 여기에 34,000주를 얹어서 순식간에 프로그램은 66,000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2,360원 어쨌건 현재 2,400원 이하 오늘도 프로그램이 한 20만 주 좀 던져서 최근 외국인 보유 물량이 200만 주 어쨌거나 이 수치상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대차를 이용한 그러한 잔고 보유 물량이든 어쨌든 간에 현재 눈으로 보이는 220만 주 정도의 외국인 보유는 200만 주로 이렇게 다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점 공략은 저는 개인들 투매 유도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매수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화요일 맞점을 하셨을 거고 오후 업무 진행이 되실 텐데 늘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업무에 매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우하향으로 주가의 흐름은 관성의 법칙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은 저는 양봉을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대략 2주 정도 남았겠죠? 대략 7, 8거래일 정도 올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분봉의 흐름도 여전히 우하향으로 하지만 2,400원 금방 이하에서는 저는 조금씩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기 때문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전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